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최근에 부쩍 리플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주 깔끔한 애들이 드립 실드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여건들이죠, 이런 요소들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의 오랜 파트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산 부문에서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 지주 회사죠. 기업 규모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 26번째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금융 인프라 그리고 자본력을 갖고 있는 금융 공룡 기업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입을 털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했겠죠. 비트코인과 금의 상관관계가 높아져서 투자자들이 이를 안전한 피난처로 보고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이 갈 곳이 없어요. 어쩌면 디지털 안에서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암호화폐. 수년 동안 어쨌든 금이란 존재는 아무리 큰 인플레이션이 다가와도 여기는 피난처야, 여기는 모든 걸 방어할 수 있어, 금은 안전해, 이런 인식들을 갖고 살았죠, 지금까지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그 금과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데서 입을 털어줘야 굉장히 영향력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참, 이런 날이 오네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네요. 참,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왜 이렇게 안 오르지라고 고민을 하지만, 그리고 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지만, 리플이 300원 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저 때는 말이에요, 라떼는 말이에요, 꼰대 같은 느낌이죠. 비트코인이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슬픔의 차이, 고통의 차이가 너무너무 틀리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을, 고통들을, 아픔들을 다 겪은 분들은 뭐 지금도 충분히 수익 구간에 있겠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이제 이런 반복들이 사라지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이런 서클이, 이런 사이클이 사라지고 이제 진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상승을 하겠죠. 꾸준하게 일정 기간 동안 우상향하지 않을까요? 지금 가격을 그리워하면서 그런 가격대가 있었나? 어쨌든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이틀 전 정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어쨌든 주식과는 일단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의 해지, 안전한 피난처, 다른 많은 자산군들이 하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 쓰여지면서 정상적인 투자라는 개념의 돈들이 들어와야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는 놈도 나타날 거고, 비트코인 또한 대장주기 때문에 점점 우상향,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장 전략가들은 비트코인이 많은 분들에게 잘 알려진 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지금 경제의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 거시적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비트코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피난처로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금융지주 회사,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리플을 선택을 했고,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을 했고, 현대금융, 전통금융이 결국 블록체인 금융으로 전환이 될 거를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지만, 근데 뭐 대중들은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힘든 돈 갖고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빚 내는 돈, 이자를 내야 되는 돈 갖고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편안하게 관망이 안 되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지금 경기를 봐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건지. 주식과 부동산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니까요. 저도 코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힘든 일이에요. 코인 투자를 해서 너무나 어려운 돈을 갖고 와서 그분 인생을 어렵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저는 어쨌든 제 방송의 취지가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좋은 말들은 다 건너뛰기를 해버리고 몇 배 오른다더라, 얼마 갈 것 같다, 이런 거에만 계속 귀를 기울이시다가 어려운 돈을 갖고 들어오면
어쩌면 힘든 삶이 계속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제 영상을 보는 거를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TV가 혹시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 틀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느긋하게 보고 있다가 아우 저 말은 틀렸는데, 이런 감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약간은 비웃기도 하고 약간은 조롱하기도 하고 댓글에 한번 써볼까?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요. 어쨌든 욕을 쓰게 되면 유튜브에서 먼저 필터링을 합니다. 표현을 하세요. 그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그런데 그 표현도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힘든 돈을 갖고 와서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니까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어요. 인터넷이 지금 깔리는 그 시간보다는 100배, 1000배 더 빨리 블록체인 기술은 인류가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면 전쟁, 기후문제면 기후문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스포츠, 음악, 미술까지 지금 계속해서 스멀스멀 파고들고 있잖아요. 블록체인 경제, 블록체인 기술이. 이게 몇 백년, 몇 십년 걸리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확 다가와 버린다고요. 인스타그램,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지만 인스타그램 안에 코인베이스나 메타마스크 지갑이 열렸잖아요. 자, 비트코인을 모르고 블록체인이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뭘 거라고 신기하겠죠. 그런데 점점 알아간다니까요. 그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 혁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혁명이나 혁신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인류의 진화 과정이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유튜브라는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일반인이, 저 같은 일반인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혀 모르는 절대 다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데이터를, 이런 소식들을 이야기할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 중에도 몇 달 전에, 며칠 전에, 1년 전에 유튜브란 걸 처음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봐보세요. 유튜브는 굉장히 오래됐지만 그만큼 인프라가 퍼지게 되고 커지게 되면 어느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고 보게 되고 좋아요를 누르게 되고 댓글을 쓴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 이유는 본인의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사람이란 동물은 자기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거든 굳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보게 되고 사용하게 되고 또 듣게 된다니까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멀스멀 조용히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파고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야기는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 차트 분석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포착이 된다.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 그런데 이전 상승과 지금의 상승은 분명히 틀리다. 무지성 투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집단 지성을 가지고, 집단이, 단체가, 그룹이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판단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들어오는 돈과 뭔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서 들어오는 돈은 그 돈의 질이 틀려요. 그리고 그 규모도 틀리겠죠. 쉽게 던져버리지 않는 돈, 쉽게 빼지 않는 돈, 미래를 예측하는 돈, 그런 돈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암호화폐 쪽으로 정부나 기관의 투자 말고 일반 개인이나 개미가 들어오는 시점은 42,000불에서 45,000불이라는 거죠. 그들은 일단 두려워, 무서워. 여러분들 같이 배포가 좋지 않아. 코인의 코자도 모르고 블록체인의 불자도 모르고 비트코인 B자도 모르고 그냥 일단 질러봐. 선투자, 일단 돈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돈들은 그런 돈이 아니라니까요. 굉장한 학습을 하고 들어오는 돈이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전에는 공부할 게 많았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공부했어야 돼. 주식 공부했어야 돼. 채권 공부해야지. 금 공부해야지.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공부하기는 싫어. 그렇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어떤 상황이 틀립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됐어요.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그냥 돈이 끌어올렸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벌어줬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 자산군들이 하라 그래. 그렇게 되면 더더욱 공부하기가 싫겠죠.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니라니까요. 분명한 니즈를 갖고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무서운 돈이죠.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선투자 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온 돈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공부 후 투자가 된다는 거죠.
미래 예측을 하는 돈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제 생각에는 특히 XRP 투자자들은 공부를 하든 하지 않았든 비트코인 백서를 알든 모르든 블록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알든 모르든 어쨌든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미래 예측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아시겠지만 멤버십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날 제가 일요일 일식을 봐야 되는 분이 계셔서 겸사겸사해서 서울 분들을 또 번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 서울 번개 때 참여하셨던 분이 또 오셨고, 그리고 광주 번개를 했는데 광주 번개에 오셨던 분이 또 서울 번개에 또 참석하셨고, 참 제가 뭐라고 하나라도 더 들으시려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지식이나 어떤 내용들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라이브를 4회 정도 했는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50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100명 정도로 지금 확장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기존에 계셨던 분들에게 분명히 양해를 구했고, 그리고 그 라이브 방송 중에 댓글 또 써주시는 거 보고 참 재밌고 굉장히 가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번개 할 때는 장소까지 직접 왕십리에서 양고기집을 하시는 양가라는 맛집인데, 여기 또 사장님께서 직접 장소 제공을 해주시고 갔더니 먹을 거를 그냥 엄청나게 깔아놓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 근처에 사신다면 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리고 양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양가 찾아가셔가지고 사장님께 조용히 혹시 당근이 아니라 혹시 비트TV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소주라도 한 병 아니면 다른 서비스라도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것도 공동체니까. 그리고 그날 어쨌든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저보고 먹기꾼이다, 목소리만 30대다.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직접 보실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목소리만 그냥 30대고 직접 또 보시면 목소리만 30대인 걸로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그 왕십리 양고기집 양가 사장님이 너무 고마워서 살짝 깨알 광고를 했습니다.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꼭 한번 찾아주셔서 당근이 아닌 비트TV라고 시그널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서울 번개 이야기까지, 그리고 팬딩은 100명으로 인원을 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던 페이팔과 리플의 비교, 어떤 놈이 미래의 디지털 안에서의 승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지만 페이팔은 어쨌든 현대 금융 시스템을 토대로 움직이는 디지털 에스크로고, 리플은 금융 인프라도 얹고 그리고 금융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로만 봐서도 리플이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에서는 어쨌든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까지 XRP가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큰 인프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다시 한번 갖고 온 건 좀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으니까 예전 거 또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보도록 하시죠. 페이팔은 어쨌든 금융기술 분야에서 풍부한 리더이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수년 동안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리플렛은 낮은 수수료와 국경을 넘어 현금 지불을 신속하게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능은 오로지 XRP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과연 XRP 리플이란 회사는 지금까지 페이팔이 갖고 있는 왕관을 훔쳐서 국제전자상거래 결제의 왕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인가? 페이팔이 잘하는 건 일단은 거대하죠. 엄청난 인프라를 갖고 있죠. 최근 2022년 2분기 3,400억 달러의 지불 금액을 관리를 했다. 수수료만 무려 68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불 수수료는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리플이 페이팔보다 더 유리하고 잘하는 건 뭘까요? 페이팔만큼 아직까지는 강력하지 않다. 페이팔은 370억 달러 이상의 고객 계정과
미수금을 보유하고 있고 400억 달러의 미지급 자금 및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현금과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잔액은 페이팔 시스템의 핵심이고 회사가 필요에 따라 내부 장부에서 지불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한다. 페이팔은 그리고 현재 200여 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리플은 다르다. XRP 기반 유동성의 글로벌 준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다. 지불 여정, 지불 여행을 위한 첫 번째와 마지막 단계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미 수십 개국의 지불 서비스 및 은행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거래는 그리고 몇 초 만에 처리가 된다. 그리고 수수료는 0.00001 XRP며 0.0000046달러이다. 한마디로 거의 무료다. 그리고 굉장히 즉각적이다. 맞죠? 여기까지만 듣더라도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는 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충분히 XRP 리플이 가까운 미래의 지불의 왕이 될 수 있다. 충분히 실용적이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확실한 승자일까요? 물론이다. 그건 너무 확실하다. 페이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아이다. 지금 XRP 리플이 어쨌든 SEC와 소송 중에 있지만 굉장히 낙관적이다. 2023년 상반기에는 판결이 날 것 같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갑자기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매우 복잡하다, 머리가 아프다, 어떻게 해야 될까? 리플은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페이팔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분명하죠. 그러나 세계 경제의 참여, 페이팔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참여 없이는 승리를 완성할 수 없다. 어쩌면 페이팔은 리플렛 거래 시스템을 갖고 올 수 있다. 통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팔은 어쨌든 금융 시스템이 있는 곳에만 전파가 가능하다. 그런데 XRP는 그렇지 않다. 아주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인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깔려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어쨌든 쓰이게 될 수밖에 없고요. 페이팔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들을 가지고 XRP는 오늘날 현재 사용 중인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쩌면 미래에 페이팔과 XRP는 쎄쎄쎄를 할 수 있다. 리플이 결국 디지털 지불왕을 타도한다면, 페이팔을 능가한다면 어쩌면 몇 년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가능성을 충분히 XRP는 갖고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쨌든 미래에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믿으세요. 제 이야기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으세요. 신념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어쨌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XRP가 페이팔을 거두어 드릴지, 페이팔이 XRP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서로 적이 되어서 경쟁을 할 건지,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허벌나게 겁나게 매우 베리베리 억수로 무지하게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